안녕하세요. 와봄 토픽입니다. 80회 54번 예상 문제 풀어볼게요. 소비와 관련된 예상 문제입니다. 소비는 돈, 시간, 물건 등을 사용해서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주로 돈을 사용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글을 볼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절한 소비는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아끼다 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소비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없애다 라는 뜻이라면 반대로 전략은 이런 것들을 아끼다 라는 의미가 있죠. 문법 표현 못지않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지않다는 A는 B에 못지않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B와 비교해서 A가 부족하지 않다 라는 뜻인데요.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A는 B보다 작지 않다. 결국 A와 B가 같다, 비슷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에서 A는 소비고요. B는 전략에 해당하죠. 그래서 전략과 비교해서 소비는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게 중요하다. 결론은 소비와 전략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략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올바른 소비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라. 문제 볼게요. 1번 적절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문제는 소비가 필요한 이유죠. 두 번째, 소비가 많아질 때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번째는 소비가 많아질 때의 문제점. 마지막 3번, 올바른 소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본 것은 방법이죠. 올바른 소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에 글에서 조금 힌트를 얻자면 첫 번째 문장에서 소비와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올바른 소비 방법, 소비와 전략을 모두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소비만 해도 안 되고 전략만 해도 안 된다.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비가 필요한 이유죠. 저는 소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라고 보았습니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 소비를 하면 경제가 발전하는지 여기 볼게요. 사람들이 소비를 해요. 물건을 사거나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 기업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물건, 서비스를 팔기 위해 노력하겠죠. 더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기업은 공장을 만들어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홍보 방법을 생각해서 자신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겠죠. 일자리가 생긴 사람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또 소비를 할 겁니다. 결국 소비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는 다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 기업도 돈을 벌고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어서 경제가 발전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성 스마트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삽니다. 자, 그러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통해 접는 스마트폰도 만들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 이 기술에 맞는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 연구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다시 이전에 썼던 핸드폰 다음에 새로운 핸드폰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서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소비가 많아질 때의 문제점 보도록 할게요. 소비가 많다는 것은 수입보다, 내가 번 돈보다 지출, 내가 쓴 돈이 더 많다는 거죠. 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당연히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도 사야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해요.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지게 되겠죠. 빚을 지게 되면 빚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결국 망할 수가 있어요. 자,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져서 망하는 것을 한국에서는 파산이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망한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소비가 많아질 때의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빚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해야 좋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만 해도 안 돼요. 전략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균형 있게 소비와 전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을 산다. 무조건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먼저 사야겠죠. 또 계획 있게 돈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무조건 전략하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저축한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축은 돈을 모으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제 생각인데요. 소비를 할 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미래를 위해 돈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돈을 사용해요. 또는 미래를 생각해서 주식에 투자해요. 미래에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데 돈을 쓴다 라고도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쓴 글을 보도록 할게요.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윗글에서 전략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것을 단어만 바꿔서 그대로 써봤어요. 사람들은 필요한 일에 돈을 쓰기도 하고, 돈을 쓴다는 게 소비죠. 그렇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돈을 저축하기도 한다. 저축, 돈을 모으다 라고 했습니다. 전략과 비슷한 단어죠. 돈을 쓰기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저축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 문장은 전략만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정리해 줬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소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론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시작하면 좋다고 했었죠. 이 가운데 부분에는 올바른 소비 방법,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본론 1번 소비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이라고 시작을 해줬죠. 우선
적절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 자, 이거 문제 그대로예요. 이유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끝에 때문이다 라고 써줬고요. 맞는 답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정리했었죠. 왜 경제가 발전하는지 밑에 써줬어요. 소비를 통해서 기업이 돈을 벌고, 이때 기업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이 다시 소비를 하게 되면서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내용 정리한 것을 이때,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게 되면서 이런 접속사 연결해주는 말을 사용해서 연결해서 문장으로 완성했죠.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글을 쓰는 것은 53번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만 생각하면 이렇게 금방 문장으로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 2번 보도록 할게요. 본론 2번은 문제점입니다. 앞에서는 필요성인데 두 번째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라는 연결해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지나친 소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 문제점 답이 이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계속 보면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질 때 과소비라고 하는데, 과소비는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을 때 과소비라고 해요. 과소비를 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빚이 많아지면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돼서 어려움이 생길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할 수 있다. 앞에서는 이 경제적으로 망한다라는 걸 파산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었죠. 이 과소비라는 단어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과소비에서 앞에 붙은 이 과자는 많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라는 것은 소비가 많다라는 뜻이죠. 비슷하게 과가 붙은 단어, 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욕. 이때 이 욕은 욕심할 때 욕인데요. 그래서 과욕하면 욕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과식, 식은 먹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과식하면 많이 먹다라는 뜻이고요. 과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때 음은 술을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다. 그러면 과음은 술을 많이 마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결국 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모두 다 많다라는 뜻이 덧붙어진 단어입니다. 본론 3번. 그렇다면 어떻게 소비해야 좋을까요? 앞에서 균형 있게 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이기 때문에 따라서라고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것들 써주면 돼요. 소비와 전략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여기 써줬죠. 옆에 균형 있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워서 물건을 사거나 첫 번째 목적에 맞게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었죠. 무작정 절약하는 것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데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데 돈을 쓰자. 앞에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미래에 무슨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데 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혹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에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미래에 위해서 투자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무작정이라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무작정이라는 단어는 계획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행동을 할 때 무작정이라고 합니다. 계획이나 생각이 없이 라는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좀 어려운 고급 단어인데요. 즉흥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행동할 때 즉흥적으로 라고 하죠. 무작정 전략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전략하는 것보다 같은 의미라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된다고 했었죠. 저도 여기서 현명하게 소비하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 줬습니다. 볼게요. 자,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수단 중 하나다. 자, 여기 수단 처음 보시는 분도 있죠. 수단은 도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지만 삶의 목적은 아니다. 앞에서 나온 수단과 목적은 서로 반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행복한 삶,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돈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너무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이 돈은 수단이고 행복한 삶이 목적이 되겠죠. 또 행복하려면 집이 있으면 되겠죠. 집 또는 먹을 것. 이런 것들은 다 수단,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목표는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목적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수단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수단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환경이 전쟁이 났어요. 자, 전쟁의 상황에서는 돈이나 집이 중요하지 않겠죠. 돈이나 집을 지키기 어려워요. 이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수단, 바뀌지 않는 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계속 볼게요. 자, 누구도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렇겠죠? 돈은 죽으면 끝납니다. 남은 사람들이 나눠 갖겠죠. 때문에 현명한 소비를 통해 돈을 너무 모으지만 말고 나에게 필요한 소비를 통해 삶을 더 편리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자, 소비를 어떻게 하자 라는 부분 제 생각을 쓰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662자로 서론, 본론 1, 2, 3번 마지막 결론까지 한 편의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 이제 곧 80회 토픽 시험을 보죠. 그리고 몇 달 있으면 4월에 81회 시험을 보는데요. 벌써부터 4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예상 문제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